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바이오 소부장 강세, 코스닥은 스마일입니다. 장중 미국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증시 선물이 오르고 홍콩 증시도 강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은 미 증시 약세와 무역 전쟁 우려를 떨쳐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이 강하며 코스닥은 1.59% 상승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2차 전지 생산주들을 밀리며 하락했던 하루였죠.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첫 번째 헤드라인, 커지는 엔비디아 GTC 2025 기대감,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탈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선요,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인 GTC 2025 기대감이 커졌죠. 주요 일정들도 속속 전해진 가운데 일단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에 나서고요. 이후 20일과 21일에는요, 각각 로봇과 양자데이 세션이 열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참가하는 가운데 특히 SK하이닉스가 기대감을 더 반영하면서 2.4% 올랐지만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반도체주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중 이미 소부장주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의 주가를 좀 보면 생산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보다 한솔 아이원스나 코미코와 같은 소부장주의 움직임이 더 컸는데요. 자, 그래서 반도체주 강세가 생산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가를 이벤트가 이번 주에 여럿 있습니다. 일단 앞서 짚어본 엔비디아 GTC 2025가 이번 주입니다. 아마 주요 키워드는요. 일단 반도체 관점에서 보자면 차세대 GPU인 루빈,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공급 여부, 엔비디아가 내세운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 등일 텐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일기판, 그리고 냉각으로도 AI 기대감이 퍼질지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인 21일 새벽에는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요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 메모리 풍향계로도 불리는데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이른 반등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삼성 SDI 관련 내용인데요. 삼성 SDI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전고체 배터리 베팅입니다. 장 전에 내놓은 공시로 장중 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는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남은 신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지분 약 19.58%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 삼성전자도 약 3천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율은 15%로 비슷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었던 LG 디스플레이나 하나오션보다는 할인율이 낮습니다. 증자 금액은요, GM 합작투자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사용이 되고요. 4,500억 원은 전고체 배터리 투자에 투입이 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언급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반응을 했고요. 보릿고개에도 시설 투자는 계속 늘린다는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은 강했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이날 6% 하락 마감을 했죠. 장이 진행이 되면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알려지자 낙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나 왜 유상증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단 삼성 SDI의 부채 비율은 88.24%입니다. 통상 100% 미만이면 매우 안전하다고 보는데 100%도 밑돌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107.8%, LG에너지솔루션 94%보다 낮죠. 여기에 삼성 SDI는 유상증자를 설명하면서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유 자산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의미한다고 시장은 추측을 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증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주주가치 희석 우려감은 커졌습니다. 예, 다른 2차 전지 대형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4에서 5%대 하락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향후 나올 뉴스들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 SDI의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이 유상증자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 뒤 첫 사례고요. 만약 주주 훼손 가치 우려가 크다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연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J중공업은 오후 5시 33분경 강릉 군 비행장 내 유도로 신설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과 관련해 실시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약 3,936억 원 규모인데 이 중 HJ중공업부는 934억 원 정도고요. 이는 HJ중공업의 최근 매출액과 비교했을 땐 약 4.5%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데요. 지분은 대우건설이 45%, HJ중공업이 25%, 금호건설이 20% 수준이고요. 사업 착공 시점은 올해 7월, 활주로 운영 관련 시설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HJ중공업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1.9%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메타바이오메드는 오후 3시 51분경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7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4.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도 94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캐파 확대 등이 꼽히는데요.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한 가운데 시간외에서 7.88%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연 캐스터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짚어봤던 두 공시 중에 HJ중공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도로 신설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 실시 설계 적격자, 참 어렵습니다.로 선정이 됐는데 자,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한 25%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후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소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조선과 건설 사업을 좀 주요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을 때 조선 쪽에 대해서 좀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나 신조선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도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4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업 쪽의 수주가 2023년 대비해 300% 증가를 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연말에 후속함, 검독슬이 후속함 수주를 좀 진행을 했던 이력도 있고, 또한 고속 상륙정 MRO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도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LNG 벙커링 선박 한 척도 수주를 좀 따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다시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해군 유지 장비, 정비 보수, 그러니까 MRO 사업에 대해서 동사가 미군 해군 SMSRA라고 합니다. 이게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체결 준비를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결 준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기존에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체결 중이긴 한데 동사의 경우도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현재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수익 관점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신규 사회 이사로 그 국방부 쪽에 있는 인사가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해군 MRO 쪽에 대한 추진을 좀 더 본격화할 것인지 아니면 방산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좀 진행할 것인지에 따른 좀 어느 정도 묻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다 보니까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좀 더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소규모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미 해군 MOR로 사업과 같이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지금 최근에 좀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HJ 증공업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 또 하나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대체거래소 관련일 겁니다. 오늘부터 10개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110개로 늘어나는 거죠. 100개가 더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어느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까요? 예, 이게 지금 오늘도 이슈가 될 거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개에서 110개로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좀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전 KPS도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있고 하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흐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전 KPS와 그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감국과 관련해가지고 원전주가 약간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게 좀 우려될 수 있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는 아직까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좀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앞전에 남은 그 체코 원전 수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한전 KPS의 경우에는 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 협상의 마무리 단계가 된다 한다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때 한수원과 그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연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민간 국가보다는 그 체코 원전 수주가 좀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약에 오늘 좀 그 분위기가 좀 안 좋다 한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러니까 드리겠고요. 수주 기대감 관련해서는 돌아가고 있는 챗바퀴, 뭐 수레바퀴 혹은 이 톱니바퀴가 멈추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 이게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대우건설과 SMR 사업 참여에 대해서 공동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잡힐 수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목도도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110 종목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코스닥 쪽을 살펴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가 그래도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관련된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NPU 내재화 투자로 인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비디오 IP 사업 시장에 대해서도 중국 쪽에 칩셋 미디어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과점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유리한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은 그 몇 주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지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단주 있거든요.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110 종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게 넥스트레이드와 KRX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접근하시되 만약에 장 초반에 대해서 그 프리마켓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 한다면 정규 시장을 통해서 접근이 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시간에 관해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 ICTK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이슈 주목하면 될까요? 일단 이 ICTK라는 기업 자체는 그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그 2.6%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슈가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이슈가 실제 테마로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엔비디아 그 GTC 관련된 그러니까 퀀텀데이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앞전에 이제 뭐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그 D-Wave 퀀텀이든 그 관련된 리게팅 컴퓨팅이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늘의 경우에는 양자 쪽의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동사의 경우에도 좀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미국의 그 PQC 알고리즘 양자 보안 측 양산에 대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동사가 좀 부각을 받은 건데 그러면서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거든요.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2030년까지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PQC 기반으로 좀 전환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테마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단순한 테마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장기적인 테마로서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존에는 ECC 타입 ECC와 그 RSI 같은 그 기존의 암호 기술을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보안을 좀 유지를 한다 했을 때 양자 컴퓨팅이 그거를 좀 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PQC를 바꾸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이 계속 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 양산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대 엔비디아 GTC 그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하기 전까지 분위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퀀텀 데이가 끝나면은 이슈로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저는 지금 3월 달에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리스크도 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 상태고 작년도 영업이익 적자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례 상장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감사 보고에 대해서 통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제 시큐레터라는 기업도 특례 상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가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 보고서 제출일은 그 이달 19일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만약에 좀 불안한 감이 있다 하신다면 19일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퀀텀 데이가 좀 맞물리기 때문에 차익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과 이제 내일 정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전량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양자 관련한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시장의 큰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도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완전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국내에서도 영향받을 양자 컴퓨터주가 있고 아닐 것 같은 주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양자 컴퓨팅과 직접적인 그 개발과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냉정하게는.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실제 이게 수치로 찍히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양자 컴퓨터를 좀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한다면 국내주보다는 미국 주식 쪽이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5년 이상은 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렇게 쉽게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이게 투자에 대한 그 대비가 엄청 좀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 대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투자에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참고를 해야 말씀이시죠? 됩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접근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는 엑스게이트와 뭐 그 아톤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수치가 찍히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테마로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테마로서 접근을 하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